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을 뭐지? 갑자기? 내가 왜 뭐하지? 언론개혁을? 다시 미안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일을 하려고 한 5시쯤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이에요. 뉴스타파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막 너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이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초 윤석열 후보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다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듣고 싶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또 막 요것저것 유튜브 들어보고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 와중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최인호 TV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사실 그분의 성향은 모르겠고 뉴스타파 윤석열을 치니까 떴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내용들을 잠깐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상당히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잠깐 시작하면서 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건 민원연의 공식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짧은 순간에 떠오르는 일단은 뉴스타파는 그 맨 마지막에 리영희 선생님의 말을 넣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을 탐구하는 그런 이제 매체다라고 그걸 항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진실인 것,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관련된 것이면은 무엇이든 보도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이것을 그때 그 발언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자가 그런 발언을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그 시간에 나온 그것이 좀 석연치가 않다. 라는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석연치가 않다기보다는 저는
아예 의도를 하고 그때 기다렸다가 그런 의견 가신 분이 유튜브에 아주 많습니다. 미리 어찌됐든 물어봤잖아요. 네. 그 이제 기자분께서 뉴스타파 기자가 윤석열 지금 그 후보자가 걸어 들어갈 때 막 따라가면서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누구누구 변호사 소개해줬다 전에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 후보자가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오히려 또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막 수다처럼 얘기한 건데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게 질문을 들을 때 이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 선임 변호사를 소개해 준 바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내 말 같이 들었을 것 네, 같다고. 그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변호사나 소개시켜 준 적 있나? 이렇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임이란 말이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아니고 누구누구 변호사 뭐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 있죠?라고 했는데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본인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오늘 아침 KBS 보도나 여러 보도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것을 이제 사과했고 유감을 표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선임 변호사가 없다라는 선임된 변호사를 내가 소개해 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만나는 것은 소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그건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무슨 형사 문제 생겼을 때 변호사 보고 좀 가서 얘기나 들어봐 줘라 또는 어느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라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건을 알선하고 선임시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미 이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그 오신환 의원이 거기서 막 그랬잖아요. 오늘 한 모든 발언이 거짓 증언이 되는 셈이 되고 정말 그런 효과를 뉴스타파가 톡톡히 준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영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진실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태도인데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보도에 허점이 너무 많고 특히 그 뒷부분에서 제가 되게 최인호 TV라는 곳에서 조금 이건 제가 아침에 너무 바빠서 대충 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좀 아까 출근하면서 또 이제 한번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변호사법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변호사법에 뭐 직무와 연관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처음에 1조가. 근데 거기 2조 3조에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와 연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 2항과 3항을 다 보면 윤석열 후보자는 전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뉴스타파는 1항만 볼 수 있도록 화면 처리를 해놓았는데요. 여러분은 37조 1항의 파란색 부분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2항과 3항 뉴스타파에서 소개하지 않는 까만색으로 가려놓은 2항과 3항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항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이렇게 분명하게 직무상 관련이라는 1항의 법률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또 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경우 이 두 호에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매우 길고 어려운 법률 문헌이 소개되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7조와 연관이 없지요. 해당 사건은 또 경찰에서 조사 중이었던 사건이었으므로 36조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다 읽어봐야 되잖아. 법률인들 사고 체계는 되게 체계화돼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뭔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질문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당연히 변호사법 같은 거 다 알 테니까 이거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도 얘기하잖아.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주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녹취 파일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당당하게.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도 법을 모른다는 거야? 이 뉴스타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뭐 이렇게 막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항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반했나 보다. 왜냐면 직무상 직무상 연관성이 있는 이러니까 그래 검사면 직무상 연관성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직무상 연관성에 대한 조건이 2항에 다 써 있는데 그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도가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보도를 발표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겠다, 뉴스타파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민원연도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뉴스타파를 보면서 우리의 일같이 느끼진 건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는데 정말 철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허술하게 하면서 자꾸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한 번 내일처럼 느끼며 반성하며 또 아무튼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이 전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어오늘 보도 이제 미디어 스크랩 해볼 텐데요. 전직 중앙일보 기자 반성글에 중앙일보 황당이라는 제목의 김도영 기자 글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기사를 보도했던 전직 중앙일보 기자 페이스북 반성글에 대해서 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데스크들은 금시초문 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본인이 작성한 과거 중앙일보 보도의 감상과 맥락을 설명한 고백글인데요. 페이스북 게시 이후에 당시 중앙일보가 팩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난 여론이 가열이 됐어요. 2007년 말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퇴사한 이진주 걸스로봇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라는 데스크 지시에 취재가 시작됐다면서 그 집,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집이 그다지 비싼 집이 아니었고 그 자동차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며 그 골프장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저희 데스크들도 모두 알았지만 어찌됐든 기사는 그렇게 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노건호 미국 유학 중 월세 3,600달러 고급 주택 가서 살아. 그러니까요. 네. 멋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것과 제가 쓰지 않은 것들로 세상의 모든 비난을 들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진보는 부패의 크기가 아니라 부패했다는 사실 자체로 무너진다. 그 말들이 우리를 움직였다. 조직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지향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쵸? 저는 이 글 봤는데 이 글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글을 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글들을 썼는데 용산 참사 관련한 글도 나는 그 이진주 기자가 퇴사했는지도 몰랐네. 아무튼 뭘 잘 몰라. 아무튼 이 사람이 용산 참사 기사를 쓸 때는 그것도 자기가 왜곡해서 그냥 소설 썼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조직을 위해서.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글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뭐 어렵게 살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뭐 심금을 올리는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든 삶을 이제 조명을 하며 내가 중앙일보 기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뭐 데스크를 위해서 뭐 결국에 이 글이
너무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맞아요. 화가 빡 뻗쳐가지고 이걸 많이 화제가 됐는데 글을 분석하신 분도 있어요. 되게 자뻑성 글이라고. 맞아. 자뻑성도 글도 있어. 뭐 자기가 뭐 공부도 잘했고 어쩌고저쩌고. 뭐 취재원도 취재원도 많고. 자기가 만난 사람 뭐 나는 글도 잘 썼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인지 진짜 변명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 면피성 고해성사,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빙자한 자뻑성 글 뭐 이런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찌 됐던 간에 이 글에 대해서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고 문건에 나타난 경찰 측 대응은 전형적인 내부 갈라치기 수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편집국장을 지냈던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교준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 노건호 씨의 자동차나 골프장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 내가 편집국장을 한 것은 맞지만 이진주 씨 보도는 전혀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거나 내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해야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아니 뭐 근데 사실은 지금 퇴사한 사람이 글 썼는데 내가 조작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네.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설득력이 없어 보여? 거짓말 같아? 아니면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나는 또는 이진주 기자가 너무 그냥 별 문제 없이 써서 되게 이렇게 사람이 검토를 할 때 오케이 그리고 휙 하면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진주 기자 너무 훌륭하게 어떤 잘 그러니까 잘 부각해서 너무 내가 원하는 기사를 딱 써주니까 이거 다시 써와 이런 말 안 해도 돼서 그냥 통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좀 적어도 듭니다. 야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런 거 안 물어보 좋아 이 정도 내용이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아무튼 하면서 게다가 중앙일보 시경캡을 맡은 적이 있는 김준술 현 JTBC 주말 에디터는 노건호 씨나 용산 관련 기사 모두 이진주 씨가 직접 발굴한 팩트나 증언들로 보도한 결과물이다. 노 씨 관련 보도들도 이 씨가 직접 취재원을 확보해서 보도한 것이지 그가 취재한 결과물을 데스크가 왜곡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네. 자기들끼리 어찌됐든 사과는 하라고 서로. 중앙일보 그 보도가 나갔잖아. 어찌됐든 누가 잘못했는지 간에 우리는 시경캡이라는 분 말은 좀 동문서답한 것 같네요. 그분은 이진주 기자는 약간 데스크도 알고 나도 알고 했지만 기사는 그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데스크가 왜곡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진주 씨의 말을 좀 해석을 하면 데스크도 나도 왜곡인 걸 알고 있었는데 내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니네들끼리 회의하시고 사과는 하시라고 뭐 책임을 돌리는 건 알아서 하시고 이게 지금 남 죽여놓고 지금 사람을 지금 이렇게 평생 속상합니다 지금 진짜 기사로 이래놓고 이제 와서 뭐 위에서는 나를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회사 명예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만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왜 생각 못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별로 뭐 밝히면은 뭐 쌍방과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되면 이진주 전 기자가 지금 뭐 걸스로봇 대표라고 하는데 그분이 중앙일보 데스크들 다 욕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데스크도 다 알고 있었어 사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엄청난 명예훼손이잖아. 자기들 다 외국. 지금 명예훼손인데 대응을 안 하겠대잖아. 귀찮? 그래가지고. 아니 귀찮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사실 외부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 내부로 무슨 조사를 해본다든가 감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모르겠다 우리는. 옛날에는 모르겠고 그냥 간다 갈 길 간다 이건데. 아무튼 간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가 또 뭘 또 하려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오늘 화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진주 기자가 전 기자가 왜 이제 와서 이 글을 썼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고해성사라니까 나는 빠질란다. 나의 나의 세탁을 하겠다. 뭐냐면 제가 또 생각하기에 옛날에 썼던 기사가 지금 자기한테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이름이 있거든. 자기 이름이 있고 이런 기사 쓴 건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지금 뭐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뭔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쓰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 쓰지 마세요. 언론 여러분들 제발.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것 같죠?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